안녕. 자, 오늘은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할 거야. 그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루이스 전자점식을 토대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까지도 배울 거야.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알게 되면 그 분자의 구조가 그 물질의 성질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끼치는지까지 이해하는 거. 그게 오늘 할 일이지. 해보자. 먼저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한번 배워보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건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원소 기호 주변에 찍어서 나타낸 거야. 점으로. 근데 뭐를? 원자과 전자를, 모든 전자를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7개인 A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찍는 거지. C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찍는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개씩 먼저 찍고 그 다음 4개가 넘어오면 5개째부터는 옆에 이렇게 찍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찍어야 홀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게 되거든. 그리고 홀전자가 아닌 게 몇 개인지 알게 되고. 차근차근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이 홀전자. 이 결합, 이게 전자점식에서 전자를 다 찍고 나서 남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 홀전자가 공유결합 할 때 이 홀전자를 쌍으로 만들기 위해 공유결합을 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홀전자를 만들려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홀전자는 뭐냐면요, 최화학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야.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 공유전자쌍은 뭐냐면 그렇게 두 원자들이 결합을 하게 될 때 공유하게 되는 전자쌍이 공유전자쌍, 공유하지 않는 그냥 따로 있는 전자쌍을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알겠죠? 공유결합이라는 건 결국 홀전자들이 쌍을 이루어서 공유전자쌍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게 바로 공유결합이지. 주기율표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리튬,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한 개야. 그러니까 전자를 이렇게 하나 찍으면 되겠네? 그치? 베릴륨은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그치? 붕소는 3족이니까 3개니까 어떻게 찍어? 여기서부터 정신 좀 차리고 3개 찍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야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요. 알겠죠? 다음, 규소는 14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야죠. E는 15족 5개니까 어떻게 찍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어야 되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너무 큰가? 예.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그치? 플로린은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홀 전자 수가 베릴륨은 2개, 리튬은 1개, 붕소는 3개, 규소는 4개, E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찍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의 홀 전자를 찍는 방법이지요. 그러면 전자점식 찍는 걸 알았으니 이번엔 이온들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찍어볼까요? 어떻게 찍어볼까요? 나트륨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찍어야 될까? 나트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트륨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죠. 최악 전자가 하나인 아이. 그치? 얘가 Na 플러스가 되면 전자 하나가 없어지니까 결국 이게 나트륨 플러스의 루이스 전자점식이겠네. 이런 식이라고. 이 염화이온 한번 찍어볼까요?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데 Cl- 염화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얻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산화이온이랑 플로린화이온을 똑같이 해보면 잠깐 영상 멈추고 해보세요.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산소가 원래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7, 8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플로린도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였으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서 F-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이온이 돼서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18쪽
이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 그치? 그게 안정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18쪽처럼 되는 거죠. 얘의 경우에는 네온처럼 되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더 해보자. 이번엔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렇게 전자 점식으로 한번 찍어 보면 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까 나트륨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산소도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2마이너스니까 서로 결합해서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의 물질이 되려면 나트륨이 2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산화마그네슘도 이렇게 쓰는 거야. 뭐 똑같은 방법이죠. 염화알루미늄이랑 플로린 나트륨도 해볼까요? 멈추고 해보세요. 됐어?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알루미늄은 원래 원자과 전자가 3개, 13족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3 플러스가 되니까 전자 3개를 잃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자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염화이온은 아까 했죠? 요게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까도 한 거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연습이 필요해. 연습.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습을 해야 돼 이거. 다음은 분자. 앞에까지는 이온을 했었고 이온 결합 화합물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온이 되는 아이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단조로웠지. 비슷했어 다. 결과적으로 결론이 비슷했죠. 요번에는 분자. 이 비금속과 비금속. 전자를 주거나 받지 않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분자를 만드는 분자에 대한 물질을 해보면, 질소는 예전에 해봤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염소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번에 암모니아 한번 그려볼까요? 멈추고 그려보세요. 됐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잘했을 거지만 한번 설명해보면, 먼저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질소 입장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해서 안정화 되는 거니까. 그쵸? 이산화탄소 한번 해보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원래 몇 개? 하나, 둘, 셋, 4개고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로 하나만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면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밖에 안 되죠.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불안하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 공유해야지. 하나를 더 공유하기 위해서 요렇게 전자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또 전자 하나를 더 공유하려면 탄소 역시도 전자 하나를 더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탄소의 전자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공유를 한 개 더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산소 입장에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되고, 이 탄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돼서 안정화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좀 더 간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건데, 뭐냐면 공유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앞으로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루이스 구조식을 더욱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비공유 전자쌍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그냥 이런 Cl2 같은 분자는 요렇게만 쓰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은 선으로 나타내고 비공유 전자쌍은 표현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분자의 구조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자의 구조는 물질의 성질, 물리적이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주 중요해. 그럼 분자의 구조가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물질의 성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분자의 구조는 방금 말한 대로, 방금이 아니지, 영상에 처음에 말한 대로 분자가 어떤 식으로 축조되어 있냐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물질이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요렇게 결합해 있는지, 아니면 3차원적으로 말이야, 요렇게 있고 하나가 요렇게 해서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그 분자가 가지는 성질, 바로 이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자가 가지는 이런 모양 때문에 분자가 가지는 극성이 결정되고, 그 극성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전기적 성질, 화학 반응, 이게 다 결정돼요.
결국 결과적으로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 분자의 극성이 결정되고 분자의 극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아주. 사실 분자의 구조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웬만한 분자들을 여러분들이 웬만한 분자들을 보고 그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그 분자의 성질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엄청난 능력이야. 이제 우주에 있는 어떤 분자를 보든 어떤 물질을 보든 대략 알 수 있어요. 제가 누구에 비해서 녹는 점이 어떨지, 누구에 비해서 끓는 점이 어떨지, 누구에 비해서 물의 용해도가 어떨지 이런 걸 대략 알 수 있게 된다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넓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엄청나요. 단적인 예로 소금에 제일 많은 염화나트륨이죠. 얘랑 얘 둘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까라는 거, 이거는 분자의 구조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이거 전에 배운 거구나. 그럼 좀 더 이거 말고 이런 거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지 또는 얘랑 얘 중에 이 둘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지를 분자의 구조로 짐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얘랑 얘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을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확 현명하게 봐진다니까 굉장히 똑똑한 눈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눈을 한번 얻어봅시다. 한 분자 내에서 중심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해요. 전자쌍끼리 반발한다고? 왜 반발해? 왜 반발할까요? 전자쌍은 결국 음전하를 띠는 쌍이죠. 즉 그러면 어떤 분자의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하겠지. 마이너스 같은 극이니까. 반발하니까 가만 냅두면 얘네들이 서로 반발해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질 거야. 가장 불편함이 없는 위치에 존재하게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야.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이론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지. 초딩도 할걸? 초딩도? 당연히. 요약하면 전자쌍은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당연한 얘기죠. 같은 극이니까. 특히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 반발에 의해서 구조가 결정돼 버려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좀만 더 합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원자가 무엇인지 또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쭈르륵 그냥 줄줄이 비엔나로 쫙 유추가 돼버리거든요. 해봐요. 자, 풍선의 모양을 한번 예측해보자 라는 건데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이게 모든 분자들의 전자쌍 반발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거든요. 풍선 두 개를 연결했어. 그럼 가만 냅두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해. 세 개를 연결하면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냐? 있죠? 요렇게 두 개가 붙어있고 하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잖아. 같은 거 같니?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얘 같은 경우는 네 개는 이제 완전 달라. 네 개를 붙이면 요렇게 붙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풍선이 서로에게 가장 덜 반발하고 서로의 공간을 가장 덜 침해하는 방법은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평면에 네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위로 올라와서 요렇게 사면체 형태로 뒤에 이렇게 사면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 요게 서로에게 가장 멀어지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이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전자쌍 배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가장 멀어지는 3차원적인 방법은 이렇게 180도라는 각도를 이루면서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거. 이게 서로 가장 멀어지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전자쌍이 일로 올라오거나 여기로 내려가면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각도가 좁아지면서. 그럼 전자쌍 3개일 때 가장 멀어지는 건 같은 평면에서 이렇게 120도를 이루는 게 가장 멀어지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변의 풍선으로 말할 때 잘 이해 못했던 건데 뭐냐면 얘가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 180도로 있고 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90도, 180도가 되죠. 이거보다 120도가 서로에게 가장 멀어지는 방법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말이야. 이제 요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처음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쌍이 서로 가장 멀어지는 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정사면체 형태로 가는 거예요. 중심 원자가 있고 전자쌍이 흔히 이렇게 있는 걸 가장 쉽게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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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야. 근데 이렇게 있는 건 물리적으로 뭐냐면 같은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더 멀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꺾이는 거죠. 느낌이 와? 얼마나 멀어진 건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더 멀지. 그쵸? 요게 결국 정사면체예요. 요게 결국 딱 정사면체라고요. 뭔지 알겠죠? 결국 결론은 요거보단 요게 더 멀다. 이 손가락 끝이 전자쌍이라고 하면 요거보단 요게 멀다 라는 거죠. 이게 정사면체형이고 요거만 이해하면 돼. 오늘은 요게 전부 다야 진짜. 자, 그래서 두 쌍일 때는 180도가 최대, 세 쌍일 때는 120도가 최대, 네 쌍일 때는 109.5도가 최대다. 이렇게 있었으면 각각이 몇 도예요? 90도죠. 근데 얘가 띡 틀어지면 각각이 109.5도로 더 멀어질 수 있게 된다고요. 정사면체의 요 사이 각도가 109.5도거든요.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할까? 하나만 더 하자, 이거. 자, BH2. 요런 애는 그러면 구조를 한번 예측해 보려면 전자쌍이 몇 개인가를 부터 봐야죠.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죠. 수소 두 개가 결합하려면 이렇게 결합하겠네. 그러면 이 분자에서는 서로 가장 멀어지려면 요 전자쌍이 가장 멀어지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어떻게 있어야 돼요?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가장 멀어지려면 이렇게 180도로 있으면 되죠. 180도. 그래서 직선형 분자 구조를 이뤄요 라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얘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3개죠? 요렇게 결합을 하겠죠. 그쵸? 요렇게. 그럼 가장 멀어지려면 바로 방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대충 그리면 요렇게 존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존재하면 90도, 180도가 되겠죠. 그쵸? 웃는 것 같네. 180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멀리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멀어져서 정삼각형, 평면 정삼각형 형태로 멀어져서 120도를 이루는 거. 각각이. 요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평면 삼각형이 된다는 거. 알겠죠? 다음 얘는 CH4. 메테인 같은 경우는 뿅뿅뿅뿅. 원자전자가 4개죠? 수소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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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평면에서 사각 형태로 90도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요렇게 정사면체로 있는 게 90도. 얘였으면 평면이었으면 90도잖아요. 109.5도를 이루면서 정사면체로 있는 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메테인은 평면 구조가 아니라 정사면체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극성이 어쩌고 쌍째 모멘트가 어쩌고를 좀 더 여기다 접목하면서 분자의 구조와 그 분자의 성질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고생했어. 안녕.